박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돼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이 100만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이자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사무실과 부속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지수 1.1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91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윤경원 기자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유럽권 미국 시장에 호재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유럽 호재와 미국의 경기 지표 호전 소식에 힘입어 한 달여 만에 19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2.58포인트 상승한 1914.9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국채 시장이 안정을 찾은 데다 미국 주택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90억 원어치, 90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프로그램 매매도 7,00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이날 7,31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운송장비, 음식료품 등이 하락했지만 전기전자, 운수창고, 은행, 철강금속, 기계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만 경쟁사의 부진 등으로 인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LG화학, 신한지주 등도 나란히 상승 행진을 펼쳤습니다. 하이마트는 매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3.36% 상승했고 비상교육 등 교육주들이 애플의 교육산업 진출 소식에 대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 KTNG, 현대건설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 470개 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이 338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네, 이 최근 바이오 테마주로 각광을 받았던 메디포스트가 경영진들이 주가 상승 시기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다고요. 어떤 내용인지요? 예, 대표적인 바이오주로 꼽히는 메디포스트의 경영진이 최근 테마주 붐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틈을 타 대거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황동진 메디포스트 사장은 지난 11일과 12일 보유 주식 2만 주를 전량 장내에서 매도했습니다. 황 사장이 판 주식은 지난해 12월 21일과 28일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것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이 18,050원이었고 매도 가격이 19만 9,800원과 20만 1,671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황 사장은 메디포스트 주식을 팔아 37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앞서 황 사장은 지난해 11월 17일에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2만 주를 취득해 같은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량 매도했습니다. 당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가격이 18,050원이었고 매도 가격은 13만 원가량에 달해 황 사장은 메디포스트 주식을 팔아 23억 원 정도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에 따라 황 사장은 두 달 동안 모두 60억 원의 차익을 챙긴 셈입니다. 메디포스트의 이사인 한성호 씨도 지난 2009년 장내 매수한 주식 3,300주와 지난해 11월 취득한 유상신주 1,696주 가운데 3,636주를 같은 해 11월 24일과 25일, 올해 1월 12일에 나눠 팔았습니다. 2009년 9월 15,000원 선에서 장내 매수하고 76,200원의 유상신주를 취득해 13만 5,355원과 13만 6,376원, 19만 3,750원에 팔았다는 점에서 한의사도 메디포스트 주식을 매도해 3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또 오원일 부사장은 상장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 13,870주와 2006년, 2011년 취득한 유상신주 6,621주, 2008년, 2009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획득한 15,000주 등 보유 주식 35,491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05주를 지난해 12월 20일과 23일 장내 매도에 수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2000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바이오 테마 열풍 속에 지난해 6월 3만 원 선이었던 주가가 4개월 만에 21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13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잠시 주춤하던 주가는 메디포스트의 연골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제조, 판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지난해 11월 이후 주가가 다시 치솟아 올 들어 다시 20만 원 선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영진의 차익 실현에 대해서 어떤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요? 예, 개인 재산이란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 제품의 식약청 승인 등 주요 사안이 수면 위로 오른 상황에서 주식을 팔아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코스닥 시장 상장사 기업 설명 담당자는 개인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임원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주가가 크게 오른 시기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해 획득한 주식을 곧바로 장내 매도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포스트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원들의 개인 재산권을 행사했다는 측면에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돼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해제돼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지만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찰은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곽 교육감은 대가성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겠다며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100만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 이자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로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 중인 전월세 세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금융권에서 평균 14% 정도로 빌리고 있는 대출을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7%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오늘 한국 국가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A1이나 신용등급 부여 이유에 변동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강한 경제력과 재정,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정권 불안정에 대해 중간 정도의 민감도가 반영돼 있다며 한국 국가신용등급 추가 상향 조정에 반드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 사무실과 부속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오늘 오전 8시 20분께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등 2008년 전대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박희택 국회의장이 전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스트먼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닥은 삼성전자의 태블릿 기기인 갤럭시 탭 제품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 로체스터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카메라 기능에 활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저장 및 전송과 관련한 기술 특허 5종입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파산 위기에 몰린 코닥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주요 IT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중단,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는 가족들의 고통만을 주는 치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36.8%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고 34.4%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4.8%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토요타가 뉴 캠리를 출시하고 국내 준대형차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뉴 캠리는 풀 모델 체인지된 7세대 모델로 모두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배기량 2,500cc이고 최고 출력은 181마력에 달합니다.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고 연비는 가솔린 모델의 경우 리터당 12.8, 하이브리드 모델은 리터당 23.6km에 달합니다.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가격은 3,390만 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4,290만 원으로 구형인 2010년형보다 오히려 100에서 300만 원 저렴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간판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 HG 2.4 모델과의 가격 차이를 불과 200만 원으로 줄여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토요타는 자신만만합니다. 나카바야시 히사오 한국 토요타 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그랜저와 정면으로 경쟁하겠다며 올해 판매 목표는 6,000대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형 캠리의 지난해 판매 실적이 2,000대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3배나 많은 판매를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타 본사도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키오 토요타 본사 사장은 뉴 캠리의 한국 출시를 위해 올해 첫 해외 시장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키오 사장은 출시회에서 강력한 팀워크를 발휘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캠리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오로지 캠리뿐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랜저와의 가격 차이를 200만 원대로 좁히며 한국 시장에 상륙한 이른바 세계인의 중형차 뉴 캠리, 앞으로 전개될 준대형차 시장의 판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근래 들어 국내 소매 제조 기업들의 해외 브랜드 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랜드 그룹이 해외 리조트를 인수한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김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판의 유명 리조트를 이랜드 그룹이 인수했다고요? 예. 이랜드 그룹이 남태평양의 대표 휴양지 중 하나인 사이판에서 유명 리조트 2개를 인수했습니다. 워터파크 리조트 브랜드로 유명한 PIC 사이판과 일본계 니코 호텔로 출발한 사이판 팜스 리조트가 그들인데요. 이랜드 그룹은 현재 이들 업체와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레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랜드가 인수한 PIC 사이판은 글로벌 리조트 업체인 PIC가 사이판 남부에서 운영 중인 클럽 리조트인데요. 다양한 물놀이 기구를 즐기는 워터파크를 포함하고 있어서 국내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팜스 리조트는 사이판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리조트로 양사 모두 현지 지명도가 상당한 대규모 시설입니다. 네, 자 해외 레저 사업 분야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생소한 분야 같은데요. 자, 이 분야의 경쟁력 또 전망은 어떻습니까? 실제 양 리조트의 경우 1980년대에 지어진 뒤 큰 폭의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대 시설은 꽤 낡은 편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등을 거친다면 국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서 중국 측 신규 수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사이판의 경우 비행거리가 4시간 반 정도로 동남아 휴양지보다 짧아서 가족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레저 산업 확대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랜드 그룹은 패션 유통업에 이어서 레저 산업을 그룹의 3대 주력 사업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공격적인 해외 투자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이판에서는 국내 업체끼리 경쟁하는 양상도 빚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 하나그룹은 일본계로 출발했던 사이판 월드 리조트를 인수해서 현지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리조트로 키워냈습니다. 사이판 리조트 부문에서는 이들 두 국내 기업이 단독 경쟁하는 양상이 예상됩니다.
네. 자, 국내 소매 제조기업들의 해외 브랜드 사냥도 관심의 대상인 것 같은데요. 네, 서구권의 금융위기로 현지 기업들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자본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이후 집중적으로 해외 브랜드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브랜드 사냥은 전에도 있던 일이지만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최상급 해외 브랜드를 사들이는 등 국내 소매 제조 기업들이 이른바 해외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힐라 코리아는 글로벌 휠라의 주인이 된 데 이어서 지난해 세계 1위 골프공 기업인 타이틀 리스트를 사들였고요. 제일모직과 이랜드도 지난해 이탈리아의 유명 자판 브랜드죠. 콜롬보와 만다리나 덕을 각각 인수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비비안은 프랑스에서 향수 브랜드인 아나쿠딸과 란제리 브랜드인 바바라를 각각 사들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매입의 원인을 들자면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서구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쟁력과 자금 동원력을 갖추고 있다고 내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국내 소매 제조 업체들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 시장 확대와 국내 브랜드 고급화를 통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신장을 이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매입에 나서서 기업 자체 위상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국내 기업들의 해외 브랜드 인수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활력소로 작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충북 진천에 10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현대모비스 숲을 조성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오늘 오후 2시 충북 진천군청에서 MOU를 체결하고 올 상반기에 기공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진천군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테마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숲의 디자인과 수종을 정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올해 8대 IT 트렌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IT 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외에 빅데이터, 소셜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디바이스 등이 부상하면서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가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에 이어 SK텔레콤도 오는 3월부터 3G 요금제로 LTE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TE 단말기에 3G 유심을 삽입해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달 초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3G와 LTE 단말기 간 유심 이동을 허용했지만 SK텔레콤은 유심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가 오는 3월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성능 올인원 PC 시리즈 9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비대칭형과 곡선을 적용한 새로운 외형에 세계에서 가장 얇은 11.7mm 초박형 모니터를 결합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하드디스크는 1TB 대용량으로 장착했고 블루레이 드라이브도 달았습니다. 제품 출고가는 26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